이건 조금 아픈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대 음봉 끝에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그 다음 캔들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멘탈이 붕괴됩니다. 이 패턴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대 음봉을 보고 난 후에 손절을 하면 안 되는 게, 안녕하세요, 천영호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캔들인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판단을 망치게 하는 캔들이기도 하죠. 오늘은 왜 장대 양봉에서 추격하면 안 되는지, 왜 장대 음봉에서 손절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 캔들을 보면 무조건 떠올려야 할 심리 구조가 뭔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정확히 뭘까요? 기본부터 짧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장대 양봉은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크게 상승한 캔들입니다. 거래대금을 동반하고 차트에서 눈에 확 띕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은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크게 하락한 캔들입니다. 공포 심리를 극대화하게 만들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텐데요. 문제는 이 캔들이 만들어질 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말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차트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고, 누가 늦었고, 누가 불안한지, 이게 전부 캔들 하나에 들어있어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은 그 중에서도 감정이 가장 극단적으로 쏠린 결과물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콘서트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차분히 박수를 치는 공간은 평범한 캔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부 소리 지르고 뛰기 시작한다. 이게 장대 양봉입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고 출구로 몰리는 것을 장대 음봉으로 보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은 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장대 양봉이 뜨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세다. 이거 찐인가 보다. 지금 아니면 못하겠다. 하지만 그 장대 양봉 안에는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아래에서 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수익 중이고 일부는 익절하고 일부는 홀딩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급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중간에서 따라붙은 사람입니다. 수익이 나긴 하지만 불안한 상태죠. 그리고 흔들리면 바로 던질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막 들어온 추격 매수자예요. 장대 양봉을 보고 진입한 사람들이죠. 심리적으로 가장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에서 기다리던 매도자입니다. 이전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인데요. 바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장대 양봉을 기다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런 장대 양봉이 오면은 이제 나갈 기회다 하고 우르르 나갑니다. 이 네 그룹이 한 캔들 안에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장대 양봉에서 추격하면은 왜 불리할까요? 바로 여기가 핵심인데요. 장대 양봉은 좋은 자리가 아니라 좋은 심리 상태가 아니다라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손절 기준이 없습니다. 장대 양봉 끝에서 들어가면은 손절을 어디에 둬야 할지가 애매해요. 손절이 너무 멀어지면은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너무 짧으면은 흔들림에 쉽사리 손절이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불리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항상 매도 대기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뭐 전고점이나 박스 상단 아니면은 장기로 물렸던 사람들. 장대 양봉은 이 물량을 깨러 가는 캔들이지 깨고 안착한 캔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가 이미 너무 과열인 상태입니다. 사람이 흥분했을 때 판단이 과연 좋을까요? 아닙니다. 차트도 똑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대 양봉은 언제 좋은가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장대 양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장대 양봉을 해석 없이 반응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양봉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바닥권에서 나온 첫 번째 장대 양봉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대금이 뒷받침되는 장대 양봉. 세 번째는 이전 저항선을 명확히 돌파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장대 양봉은 시작 신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장대 양봉 끝에서 추격 매수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장대 양봉을 보고 난 후에 눌림이나 조정 그리고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즉 장대 양봉이 떴다는 것은 진입 신호가 아니라 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할 신호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장대 음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대 음봉이 뜨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아, 이거 진짜 끝났나? 더 빠지겠는데? 일단 손절해야겠다. 하지만 장대 음봉 역시 심리 덩어리예요. 장대 음봉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점 추격자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공포 속에 손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진입한 사람들도 본전이 깨지는 순간 바로 던지게 되겠죠. 세 번째로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은 아직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그 네 번째는 이제 기다리던 매수자들은 슬슬 보기 시작하겠죠. 장대 음봉은 공포가 한 번에 분출된 결과라는 거예요. 공포는 보통 한 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장대 음봉에서 손절하면은 왜 늦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건 조금 아픈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대 음봉 끝에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그 다음 캔들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멘탈이 붕괴됩니다. 이 패턴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대 음봉을 보고 난 후에 손절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유 첫 번째는 손절은 미리 결정하는 것이지 대응의 영역이 아니에요. 손절 라인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장대 음봉을 보고 손절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장대 음봉은 유동성 흡수일 수 있습니다. 큰 손은 사람들이 매도할 때 사는데요, 장대 음봉은 바로 그 물량을 모으기가 좋은 캔들이에요. 하지만 이 장대 음봉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모든 장대 음봉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장대 음봉 조건을 보자면은, 첫 번째는 장기 지지선 근처에서 반등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나온 것, 세 번째는 이후에 추가 하락이 안 나올 때입니다. 이것들은 공포의 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 해야 할 행동은 바로 매수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절이나 던지는 것도 아니죠. 앞서 나온 조건들을 확인한 후에 지지한 후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캔들로 누가 돈을 벌었을까? 누가 가장 불안할까? 다음에 던질 사람은 누구일까? 가격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심리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은 흥분을 일으키고 장대 음봉은 공포를 일으킵니다. 흥분과 공포는 항상 판단을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에 휩쓸리지 말고 그 안에 심리를 파악하고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장대 양봉과 음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이 장대 음봉과 양봉은 가격의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대 양봉 후에 이게 더욱더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장대 음봉 후에 저점이 지키고 반등이 되는 캔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시고 차트를 보시다 보면은 순간적인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